저는 용기를 라벨지를 사용을 했거든요. 라벨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제형이나 이제 컨셉 같은 걸 정할 때 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긴 한데 튜브로 만든다면 아무래도 단가가 더 낮아지고, 그래서 뭐 한 구매 전환율이나 이제 우리를 좀 믿어주시는 게 있고, 그때 이제 재구매가 계속 올라가겠죠. 안녕하세요, 다운솔입니다. 이전 영상에 총 5편 정도 화장품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약 한 달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 이 한 달 동안 이제 질문 주셨던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오늘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꼭 그 과를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이공계열이면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공대생인데 지금 화장품 책임 판매업 이제 관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품 제조 관련돼서 과를 나와야 된다고 아시지만,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단 도소매 업종으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수순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증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 그 다음에 책임 판매업, 요거 3개가 일단 있어야지만 이제 화장품 관련된 OEM 제조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는 OEM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과 책임 판매업은 꼭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간혹 그 제조사에서 책임 판매업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책임 판매업이 없긴 한데, 이제 제조사에서 언제 이 책임 판매업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준비는 항상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가능은 일단은 안 되는데, 화장품 제조사에서 책임 판매업을 내주는 경우만 되긴 한데 이게 사실 극히 드문 경우여가지고 사실은 안 된다고 보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근데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조사 사장님께 얘기를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 금방 낼 거다, 그러니까 잠시 좀 내달라라고 해서 이제 통과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일단 뭐 공유 오피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공유 오피스에서 허가를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화장품 제조 관련된 데는 아무래도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사항들이 좀 있긴 한데, 그냥 도소매 업종에 통신 판매업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 내는 데는 그냥 공유 오피스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부자재에서 어떤 용기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튜브 같은 경우에는 MOQ가 보통 5,000개, 뭐 10,000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제조를 보통 1,000개, 2,000개 하니까 뭐 한 3,000개 정도 남는데, 요거를 저는 3PL, 제3자 물류 창고라고 하죠. 요 3PL에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제조사에서 이제 대신 맡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한테 이거 5,000개 받았는데 그중에 2,000개만 먼저 제조해 주시고 3,000개는 나중에 충진할 때 그때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면은 아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2품목 했고요. 처음에 할 때는 거의 1,200개 했고, 그 다음 거는 1,300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튜브는 사실 MOQ가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용기를 라벨지를 사용을 했거든요. 라벨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어떤 용기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서. 그래서 라벨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수량을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애초에 뭐 앰플 용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소량으로 가능해요. 그냥 전화할 때 소량 제조사 업체를 찾아서 컨택을 해서 뭐 1,000개, 2,000개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내주시고, 근데 이제 그 후가공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아무래도 MOQ가 점점 높아지겠죠.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낮출 수 있게 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턴키로 해주는 업체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턴키로 맡기게 되면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초보자라면 부자재가 어떤 부자재를 써야 되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접 부자재들을 다 컨택해서 이걸 제조사에 넣는 방향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혀 없고요. 단지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제조사 사장님이랑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제형이나 이제 컨셉 같은 걸 정할 때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사실 대부분 저도 다 전화로 하거든요. 실제로 방문 드리는 건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니까 굳이 그렇게 붙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저도 3PL도 인천에 있고 제조 충진하는 데도 인천에 있다 보니까 크게 뭐 이렇게 지역에 있다, 뭐 서울에 있다 이런 이점들은 뭐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어디서든 그냥 쉽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OEM이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증들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전에 뭐 레시피대로 임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이름이 나온 거면 저희가 인증을 새로 받아야 돼요. 저는 인증 업체 연락해가지고 금액 가장 적당한 곳 컨택해가지고 거기서 진행을 했어요. 네이버에 제가 받고 싶은 인증을 검색을 해보면 충분히 나오고, 화장품 인증 뭐 아니면 저자극 테스트 인증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근데 많이 나와가지고 다 연락해 보셔서 그 중에 컨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임상 같은 경우에는 뭐 300에서 뭐 1000만 원 그렇게 엄청 금액이 비싸요. 그래서 이런 임상들을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 진행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말고 저는 저자극 테스트 이거 하나 봤거든요. 요거는 이제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어떤 테스트냐면 이제 제형을 사용했을 때 이제 자극이 있냐 없냐 이걸 사람들 모수를 모아서 테스트하는 건데, 대부분 고객님들한테 이 저자극 테스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좀 신뢰감이 있어서 요거 하나 정도는 받고 진행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인증 안 받아도 판매는 가능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각처에 고시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제조사에서 다 알려주는 대로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하는 인증이어서 굳이 뭐 인증이 없어도 판매는 가능해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비용이 비싸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자극 테스트 한 개만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잘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임상 쪽 이제 좀 비싼 거, 뭐 임상 같은 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저희 상세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붉은 점 같은 거 찍혀 있고 약간 좀 흐릿한 배경에 막 이렇게 주름 가 있고 그런 것들이 몇 % 개선되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문구로 광고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인증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이제 받는 편이긴 하죠. 제형이랑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300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디자이너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분께 드리는 것도 플러스 뭐 상세 페이지 만들고 디자인하고 다 해도 한 400 언더로 저는 첫 제품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제조랑 부자재가 300, 그리고 나머지 디자인 100. 일단 어떤 제품을 만들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튜브가 좀 저렴해요. 개당 뭐 한 500원 언더여가지고 튜브를 만든다면 아무래도 단가가 더 낮아지고, 앰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가가 크림보다는 있어요. 그래서 뭐 한 500 언더로만 만드시면 뭐 그래도 적당한 가격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000개 만들고 1000개를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금액적인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처음에 만들 때 목형비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목형비가 뭐 금형 같은 건데 이게 처음에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 했다가 3, 4000개 할 때 금액이 조금 떨어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조사를 한번 바꿨거든요. 이 제조사를 바꾸면서 50% 좀 절감이 됐어요, 부자재가. 그래서 개수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좀 이런 단가적이나 이렇게 협업을 좀 잘할 수 있는 제조사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모든 피부 타입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런 CS들은 항상 오는데, 일단은 고객님께 먼저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뭐 가끔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앰플 사면 뭐 쫀쫀해하고 뭐 피부 장벽이 있다고 해서 샀는데 그런 걸 못 느꼈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앰플 바르고 크림 다 바르잖아요. 그럼 크림 안 바르고 이것만 바르니까 그런 느낌이 났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일주일 정도 피부 상태에 따라 조금 민감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사용해 보시고 그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얘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 뒤에도 뭐 제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하면 전부 다 환불해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원가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CS를 막 힘들게 할 것보다 그냥 환불해 드리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은 내가 무슨 타입인데 이거 써도 되냐 이런 것들 가장 많이 문의해 주시고, 사용했는데 잘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사실 CS가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아요. 오히려 화장품이 반품하고 그냥 끝내면은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반품 배송비도 좀 아까운 경우에는 그러면 혹시 지인한테 좀 사용해 보시거나 좀 그렇게 좀 해달라 하는 게 저희는 훨씬 낫죠. 배송비 안 드니까. 저희는 타겟이 좀 높다 보니까 약간 신뢰감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편지지
작성해서 이제 편지 봉투 넣어드리면 조금 더 이제 구매 전환율이나 이제 우리를 좀 신뢰를 하고 좀 믿어주시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CS 할 때 이제 고객님들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있는지를 계속 CS 응대를 하면서 이제 다음 제품이나 어떤 거를 사용했을 때 더 괜찮다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CRM 마케팅을 하는데, 이 CRM 마케팅이 홍보 문자 같은 거 카카오톡으로 플러스 친구 문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이벤트를 뭐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존 고객분들 카카오 풀친 해주신 분들한테 혜택을 좀 더 드리려고 이벤트를 하면 그때 이제 재구매가 계속 올라가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 홈쇼핑 보고 가장 많이 구매하시고, 보통 뭐 5060 분들도 네이버 쿠팡은 다 구매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다 그런 플랫폼에서 뭐 이렇게 못 하신다 이런 분들은 많이 없긴 해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C로 가냐 B2B로 가냐 두 가지가 있는데, B2C로 가는 경우에는 일본이면 뭐 Qten 같은 플랫폼들이 있어요. 이 플랫폼들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Qten에 상품을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있는 분들이 Qten 사이트에 물건을 주문을 해요. 한 개를. 그럼 저희가 이제 일본으로 보내주는 거죠. 약간 구매 대행 같은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루트가 있고, B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플루언서나 뭐 바이어들한테 이제 물건을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대량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인증이나 그 나라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걸 다 받아야지만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색조를 제가 몰라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크게 없는데, 만약에 도전하면 완전 색조는 아니더라도 이제 기본 베이스에 할 수 있는 비비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입에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형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초에서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고 싶고, 비비 같은 경우에는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여자 타겟인데 실제로 저희 구매하는 거 보면 한 8대2 정도로 구매를 좀 하시고, 요즘에는 뭐 그루밍 쪽 해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많긴 한데, 그건 진짜 좀 젊은 타겟들이 약간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좀 저희는 타겟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경계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내 피부랑 잘 맞으면 또 쓰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그 인플루언서들한테 공구 보내는 방식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공구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확장할 수 있고, 또 에스테틱 샵들, 피부 샵들의 B2B로 납품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인플루언서분, 피부 샵,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본이 뚫렸어요. 그러면 일본 뚫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베트남 뚫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확장이 되겠죠. 코스트코에서 판매하죠. 그런데 저희는 뭐 올리브영이나 코스트코 같은 데 납품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타겟인 분들이, 물론 코스트코는 살 수도 있긴 한데 뭐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구매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데보다 이제 에스테틱 샵이나 이런 데에서 구매할 확률이 좀 더 높으니까 저희는 이쪽 방향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화장품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한 번에 모아서 답변 드렸는데요. 오늘 답변 드린 거 외로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동안 이제 화장품을 준비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부터 이제 정산, 마케팅까지 한 사이클을 돌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